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 회오리 수능편 123번째 시간이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3번 주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제가 좀 중요한 거 몇 개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간단히 해석하면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쓸 때 life narrator하고 그리고 biographer하고 life narrator는 뭐 삶의 나레이터라고 일단은 해석할 텐데 저게 좀 이따 선생님이 해석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전기 작가는 engage, 여러분 engage는 중심적 이미지가 어떤 걸 끌어와, 끌어온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engage 타동사를 보면 아군을 끌어다가 적군하고 연결시켜서 교전시키다, 그 어떤 사람을 끌어다가 일하고 연결시켜서 뭐 종사시키다, 남자를 끌어다가 여자랑 연결시켜서 약혼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끌어온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그런 증거를 끌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둘이 다른 종류의 증거를 끌어온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narrator하고 N이라고 씁시다. biographer하고 끌어오는 증거가 다른 거지. 그지? 끌어오는 증거. 다른 종류의 증거를 끌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끌어오는 증거, 얘가 끌어오는 증거라는 개념이 있고, 그죠? 그 이야기하는 사람, 하는 주체가 있잖아. 이야기 주체를 G라고 했을 때 증거도 G가 되는 것이죠. 그죠? 다른 이야기 주체가 다른 증거를 끌어온다 라는 얘기야. 그죠? 다른 이야기 주체가 다른 증거를 끌어온다. 이 얘기를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게 S1, 이게 S2, 구체적인 내용 1, 구체적인 내용 2가 되는 것이고, 끌어오는 증거 S1과 S2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라는 표현도 일반적 표현, 그죠? 그 다음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통합시킵니다. 다수의 그런 형태의 증거를 통합시킨대요. 그러니까 다수의 형태의 증거를 통합시키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가족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시킨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그들이 타당한지를 보려고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끌어오는 증거는 뭐가 있었냐면 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기록 이런 것들을 증거로 끌어다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의 없대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그런 전기 작가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누구에 대한 그 대상이죠. 그래서 말하는 대상은 그 전기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 전기 내가 그래서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 안창호 선생님이라는 것이 their subject가 되는 것이고 쓰는 사람이 their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로다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 이거는 쓰고, 그죠? 이거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기억은 안 쓰고 이런다는 얘기네. 맞죠? Unless they had a personal relationship.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대상과 그 전기의 대상과 그러니까 전기 주인공하고 내가 특별한 관계를 해서 친척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내가 아이겠죠. 아빠를 쓴다는 얘기겠네. 친구라든지 아빠랑 엄마를 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료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면 개인적인 기억을 쓰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기억을 100% 안 쓰는 건 아니고 특정한 관계에서만 약간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는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life narrator에서 아이고야 거꾸로 썼네요. 이게 narrator죠, 그죠? biographer죠. 잘못 썼네. 밑에로다가 가겠습니다. 역사 기록, 인터뷰, 가족 기록 이런 것들을 쓰고 개인 기억은 거의 안 쓰고, 그죠?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life narrate에 있어서 N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이게 대조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립 개념이 나왔네요. 그죠? 개인적 기억이 첫 번째 그런 기록 원천, 기록의 원이다. 얘네는 개인의 기억이 핵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다. 맞죠? 그들은 may have recourse. 의지를 가질 수도 있어. 의지할 수도 있어. 다른 종류의 자원에 의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종류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나 아니면 일기나 사진이나 대화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그죠? 편지, 일기, 사진, 대화 이런 거에 의존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그들의 지식,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지식에 의존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한 증거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위한 유용성, 자신들이 쓰는 이야기에 대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냐면 the ways, 그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employ, 가져다 쓰죠. 이용하죠. 그 증거를 쓰는 방식인데 뭐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거나 보충하거나 또는 평을 제공하기 위해서지. 그들의 개인화된 그런 기억의 행위들에. 그러니까 개인화된 기억의 행위에 보충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기도 하는데 이걸 쓸 때는 이거를 뭐 한다는 얘기야? 개인 기억을 보충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얘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중요한데 이 부분 해설 안 한 분들 있어? 진짜 중요합니다. Autobiographical narratives라고 나왔어요. 자서전적인, 그냥 biography하고 autobiography가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그냥 biography는 남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쓰는 거고 autobiography는 지가 지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서전이라고 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자서전적 이야기들하고 나왔습니까? 있었단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게 누굽니까? N이야. 그러니까 life narratives라고 얘기한 거, narrator, 그죠? life narrator라고 얘기했던 그 표현이 사실은 자서전 작가였던 겁니다. 이 N은 자서전 작가고 얘는 B는 전기 작가였던 거야. 이해됩니까? 요 얘기를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언급한 사람이 딱 한 명의 강사분. 주혜연 선생님도 언급하셨을 것 같은데 주혜연 선생님은 이 부분의 강의가 무료 강의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고 확인한 강사 중에서는 이명학 선생님만 유일하게 이 부분을 자서전이라고 작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글 제대로 읽었구나. 강의 글 제대로 읽으셨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명학 선생님이 저보다 한 살 아릅니다. 읽으셨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의 설명 내용을 보면 이해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선생님 수시면 알 수 있어요. 제 수시면. 그래서 자서전 작가라고 제대로 표현한 사람. 그럼 자서전 작가니까 내가 내 얘기 쓸 때 그러면 뭐 역사적인 사료를 보겠어요? 내 기억이 핵심이지. 그잖아? 근데 내 기억이 이거 그때 친구가 뭐라고 했었지? 친구한테 직접 물어봐. 이게 대화야. 그죠? 그날 무슨 일이 정확히 있어. 내가 그때 사 먹었던 게 뭐였지? 편지나 일기를 보는 거죠. 일기를. 보충하기 위해 쓴다고. 개인 기억이 핵심이고. 이제 명확해졌죠? 그죠? 그러면 한번 이거 가지고 정답을 한번 뽑아봅시다. Role of personal memories, 개인적 기억의 역할. In different types of life storytelling, 다른 종류들에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다른 종류들. 그럼 인생을 이야기하는 다른 종류들 이거잖아. 인생을 이야기하는 다른 종류들은 자서전이냐 전기냐잖아. 여기에서 개인적인 기억의 역할 중요해. 메인이야. 이거 중요하잖아. 서브야. 서브도 안 돼. 거의 안 중요해. 예외적으로나 쓰는 애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역할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니 증거가 다르다.
그러면 다른 증거를 쓴다라고 해도 되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뭐에 포커스를 두고 글을 전개한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개인 기억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전개한 거야. 증거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개인 기억이라는 걸 중심으로 놓고 서술한 거로 본 거예요. 이 그 문제를 만드신 분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점들인데 증거에 기반한 가족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이점들입니다. 없죠. 이점들이 뭐가 있었어요? 답해보세요. 없습니다. 세 번째, source 타입의, 그러니까 소스의 그런 종류의 영향이에요.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냐면 이야기, 삶의 이야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소스가 뭐냐에 따라 삶의 이야기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잖아요? 소스의 종류에 따라서 삶의 이야기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자서전 작가가 소스가 여기다가 소스를 할 때 여기다 소스를 할 때 그 소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야기에 영향이 미쳐집니까? 품질에? 소스의 종류. 소스의 종류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스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것들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오답선지냐고 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없어. 이 얘기 없어요.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그냥 이런 걸 끌어다 쓴다고 했지 품질에 영향을 미쳐 아니잖아. 요번에 상당히 까다롭게 냈네요. 맞죠? 그러니까 말장난식으로다가 약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정확하게 엄밀하게 읽고 나서 하나하나 따지면 이게 왜 틀렸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similarity of data sources in describing a person's life. 데이터 원천의 유사성입니다. 설명할 때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묘사할 때 데이터의 원천의 유사성입니다. 데이터 원천의 유사성들. 이런 얘기도 없죠. 그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묘사를 할 때 데이터의 원천에 따라서 뭐가 유사하대?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crucial conditions, 아주 중대한 조건들입니다. For the success of life narrative, narrators. 인생, 그러니까 life narrators라고 얘기하는 건 자서전 작가잖아요. 자서전 작가의 성공을 위한 중대한 조건들이 나왔어요. 얘기해보세요. 중대한 조건 뭐 있어요? 자서전 작가로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좋은 과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없어. 없었어. 그러니까 선지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정리했죠? 인간과사 해설 강의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 조정식 선생님은 recourse란 단어를 신기하게 resource로 착각하셨어. 이렇게 착각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밑에 주석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좀 정신이 없으신가? 정신 없으신 일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추론인데 왜냐면 이게 착각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들 중에도 착각하는 사람들 있나요? 주석까지 달려 있었는데. 김민영 선생님 별 문제 없고요. 이명영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이프 내레이터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서 설명을 했던 강사입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션티는 A-B 개념 지정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주현 선생님은 해설 강의가 없었습니다. 김봉우 선생님은 A-B 개념 정확하게 지정해서 문제 풀어서 제일 잘하셨어. 제일 잘하셨어. 김봉우 선생님은 제가 가끔 칭찬하잖아요. 물론 아직은 나이가 이제 어리셔서 아직은 약간 미완성의 상태이긴 한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 앞으로 큰 강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시고 부럽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글씨도 이쁘게 쓰고 여러 면에서 아주 괜찮은 강사인 것 같아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강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다른지가 명확하거든요. 일단 조정 선생님 아까 recours라는 단어를 resource로 해석해서 발음도 resource라고 읽으시더라고. 그리고 해석도 자원으로 하시고 저희 착각하셨다라는 게 명확해 보이니까 혹시 조정 선생님의 이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이 부분 체크해드리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션티의 강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 부분, 머리에 가려진 부분을 보면 글이라는 것이 있고,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고, 이쪽은 나레이터,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있고, 개인 기억,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보이질 않는데 가려서 A라고 잡은 거 요 앞이다라고 했고 A에 미줄가 있는 것은 뭐 전기 작가니까 전기 작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증거. 증거라는 단어에 A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끊어놔야 되겠네요. 그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제 얘기고 저쪽이 이제 션티 얘기니까 끊습니다. 이야기 주체가 다른 증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증거라는 표현 자체는 중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 작가 같은 경우는 개인 기억을 주된 증거로 쓰고 전기 작가는 역사 기록, 인터뷰, 가족 기록 같은 것을 증거로 쓴다는 것이 이해됐어요? 그 증거 자체는 A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A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 증거를 A라고 하는 건 안 되고 multiple forms of evidence까지 포함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multiple forms of evidence라고 하는 이런 것이니까 이건 개인 기억하고 대립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개념이 보세요. 자서전 작가하고 전기 작가가 대립이야. 개인 기억하고 역사 기록, 인터뷰, 가족 기록이 대립이에요. 근데 자서전 작가가 개인 기억이고 전기 작가가 역사 기록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나레이터하고 개인 기억이 똑같이 B라는 개념이고, 그죠? 얘네가 A라는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션티의 그 실제 강의의 설명입니다. 물론 우리 라이프 내레이터 친구들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누구처럼 A 전기 작가처럼 그러니까 누구처럼 A 전기 작가처럼 되게 다양한 증거를 쓸 수도 있죠. 네. B가 A를 쓴다는 것을 약간 인정하는 문장 나와주시고 B가 A를 쓴다? B가 A를 쓴다. 나레이터가 전기 작가를 쓴다. 말 안 되죠. 나레이터가 전기 작가를 쓴다 말 안 되니까 B가 A를 쓴다. 나레이터가 증거를 쓴다. B가 A를 쓴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장 나와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전기 작가 나레이터는 주체고 증거와 개인 기억은 도구예요. 알겠어요? 근데 나레이터가 증거를 쓴다, B가 A를 쓴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주체와 도구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제가 저번 그 21번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화와 획일화를 시키다 보니까 무조건 다 A하고 B에다 껴 넣다 보니까 생기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GPT한테 평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나레이터도 전기 작가처럼 여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이를 B가 A를 쓴다로 표현해버리면 개념 오류가 됩니다. B가 A를 쓰는 증거를 활용한다가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B가 A가 쓰는 증거를 한다. 그러니까 B는 나레이터로 잡고 A는 전기 작가로 잡아서 표현하는 게 맞지. B가 이 증거를 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못하면 선지가 이렇게 분석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나레이터 개인 기억이 뭐예요? B잖아. 그럼 memories가 B야. personal memories가. 맞죠? 그럼 different types of life storytelling은 뭐가 같이 있는 거야? A하고 B가 같이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different types of storytelling이라는 것은 전기와 나레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와 자서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A와 B. 그러면 A와 B에 있어서의 B의 역할이 되는 거야. 개념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개념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인생 이야기를 말하기에 다른 종류들 A와 B에 있어서의 B의 역할이 되어버린다고. 획일화시킨 것의 결과물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 개념, 왼쪽 개념하고 오른쪽 개념은 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 주체와 증거의 관계에서 이야기 주체가 증거를 끌어온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까지 가면 괜찮기는 할 것 같아. A하고 A 프라임, B하고 B 프라임. 그래서 B 프라임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B하고 B 프라임은 서로 관계에 있는 개념이지만 다른 존재잖아. 그죠? 이걸 같은 B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 작가하고 그 자서전 작가를 나누고 A는 객관적 증거를 활용하고 개인적 기억은 거의 쓰지 않지만 B는 개인적 기억을 주로 활용한다. 이렇게 분류해 놓는 것이 정확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specific,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차피 GS 관계에서 주제는 G가 일반적인 내용이 되니까 일반적 포괄적인 내용이 되고 구체적 내용이 되잖아요. A는 전기 작가, B는 narrator, 즉 자서전 작가가 되는 것이고 전기 작가는 개인적인 기억의 역할이 미미하고 자서전 작가에게 개인적 기억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메인이 되다, 프라이머리하다, 으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전기 작가하고 나레이터를 일반화시킨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뭐라? Different types of life storytelling이에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다른 종류들. 자서전이냐 전기냐. 맞죠? 그 다음에 role of personal memories. 그 개인적인 기억들의 역할, 개인적인 기억들이 어떤 역할에 미미한 역할을 해, 중요한 역할을 해. 이렇게 뽑아내야 되지. 이해됩니까? 이 두 개의 대립 개념이 개인적인 기억을 어떻게 쓰느냐, 개인적인 기억이 이 둘에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인적인 기억을 하나의 변수로 놓고 전기 작가에게서 개인적인 기억은 역할이 미미하고 나레이터에게, 즉 자서전 작가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보세요. 김범 선생님인데 대립구조를 봤어. A 대 B로 봤어요. 근데 A 대 B로 봤는데 여기서 A하고 B는 보세요. 여기 화살표는 조심해야 돼. 이거 A에서 이 화살표, B에서 이 화살표는 A는 이거 쓰고 B는 이거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누가 되는 거냐면 전기 작가가 아니구나. A가 여기서 전기 작가 아니네요. A가 자서전 작가네요. 내레이터를 얘기하는 거네. 그리고 B가 전기 작가를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자서전 작가는 개인적인 기억을 쓰고 얘는 안 쓴다. 그죠? 이거 내용 그대로 했잖아. 얘는 얘가 쓰고 얘는 요거 안 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제도 different types에 A하고 B 써놨고 그다음 personal memories라고 밑줄을 가 있잖아. personal memories를 쓰냐 안 쓰냐니까 제3의 변수로 놓고 쓴다 안 쓴다가 들어가는 거지.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야. 이 강의가 진짜 정확한 독해 강의인 거지. 아시겠어요? 개념의 혼란이 전혀 없잖아. 개념도 정확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보면 보인다고요. 저도 만약에 해설 강의를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 아까 간단히 앞에 해설했지만 이해되시죠? 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100 몇 번째였죠? 12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